이 개 같은 자식아. 내가 한 짓이지? 호여, 방앗간 따위나 돌리던 놈이 주둥이가 많이 늘었군. 근데 뭐 내가 어쩔 건데. 우리가 힘이 없다고 이렇게 짓밟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어이, 방앗간 주인아, 그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야. 힘없는 것들은 짓밟히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사람이냐? 내 놈 같은 쓰레기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하하, 그래. 그런데 어쩌냐. 힘 있는 놈이 이긴다는 게 이 나라의 법인데.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 놈들에게 보여주지. 힘이 돈과 권력만이 아니라는 걸. 그래. 그럼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한번 보자고. 한양 피막골의 작은 방앗간. 매일 새벽 절구질 소리로 시작되는 하루. 하지만 이곳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다. 평범한 방앗간 주인이라 생각했던 상필. 하지만 그는 떡보다 붓을 더 사랑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이 한양에서 소문이 나고 말았다. 이 그림 내가 그린 것이냐? 방앗간을 지켜야 하는 운명, 그리고 가슴속 깊이 품었던 꿈,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 피막골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상필이라고 합니다. 매일 새벽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절구 소리가 제 방앗간에서 울려 퍼집니다. 밀가루 냄새, 고소한 쌀의 향기가 골목을 가득 채우죠. 이 골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소리예요. 아, 상필이네. 방앗간이 벌써 문을 열었네. 이렇게 말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죠. 이곳 피막골은 한양에서도 꽤 오래된 곳이에요. 원래 양반들이 다니던 대로변이 아니라 평민과 장사꾼들이 비켜 다니던 골목이었죠. 그래서인지 여기는 유난히 정이 많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우리 방앗간도 여기에서 세대를 이어 운영되어 왔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 전 세대부터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방앗간 일에 익숙해져서 절구지라는 법도, 쌀 고르는 법도, 좋은 떡을 만드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방앗간에서 일하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를 안타깝게 보기도 해요. 상필이도 이제 장가를 가야지. 맨날 방앗간에서만 사는데 언제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그래. 특히 장 아주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냥 웃고 넘기지만 사실 그런 말이 가끔은 신경 쓰이기도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는 단순히 방앗간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꿈도 가지고 있다는 걸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떡을 빚는 손보다 붓을 쥐는 손이 더 자연스러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림은 밥이 되지 않는다. 떡을 만들어야 먹고 살 수 있지.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기에 저는 그림을 취미로만 즐겼어요. 그러다 며칠 전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한양에서 유명한 화가가 우리 골목을 지나가다가 제 방앗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분은 제 방앗간 벽에 그려놓은 작은 그림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이 그림 내가 그린 것이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사실 그 그림은 제가 밤에 몰래 그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관심을 보이다니 너무 놀랐어요. 그 화가는 제게 그림을 제대로 배워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방앗간을 떠나 그림을 배운다는 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니까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왔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과연 저는 방앗간을 계속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제 꿈을 따라가야 할까요? 이곳 피막골에서 조용하지만 익숙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할지 요즘 고민이 많아요. 피막골에는 작은 주막이 하나 있어요. 주인이 월화라는 여자예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주막을 운영하는데 워낙 강단 있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월화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말없이 사람을 빤히 쳐다볼 때가 많고 웃을 때도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그녀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죠. 저런 여자는 남자를 홀리는 재주가 있다니까. 주막하는 여자들은 다 좀 세지 않나. 이런 말들이 오가곤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매일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고 쌀을 빻고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제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쌀자루를 짊어지고 시장에 가는 길에 오라가 제 앞을 막았었어요. 상필아, 갑작스러운 부름에 걸음을 멈추니 오라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어요. 강한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아?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뜬금없는 질문이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글쎄요, 힘이 센 남자 아닐까요? 그러자 오라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힘만 센 게 강한 게 아니지.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손을 제 어깨에 올리고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어요. 진짜 강한 남자가 되고 싶으면 오늘 밤 내 집에 와. 그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주막 앞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었지만 오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만 혼자 당황한 거죠.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주머니. 전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오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후회하지 마.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도대체 오라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저는 단순히 떡을 만드는 방앗간 주인일 뿐인데 왜 저한테 그런 관심을 보인 걸까요? 그날 저녁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희막골의 골목길은 평소처럼 어둡고 저 멀리 주막에서 들려오는 취객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어요. 저는 방앗간에서 혼자 절구질을 하고 있었어요. 방앗간 안에는 따뜻한 쌀의 향기가 가득했어요. 한 그릇만 더 빻으면 끝나겠군. 손에 묻은 가루를 털어내며 마무리를 하려는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누군가가 허겁지겁 뛰어 들어오더니 숨을 몰아쉬며 저를 붙잡았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눈앞에 선 사람은 젊은 여자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죠? 아버지가 다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어요. 평소라면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았겠지만 이건 달랐어요. 어디에요? 주막이요. 빨리요. 저는 절구를 내려놓고 그녀를 따라 뛰었어요. 희막골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 주막 앞에 도착했을 때 단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문을 밀치고 들어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테이블은 뒤엎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술병 조각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노인이 있었어요. 아버지, 그녀가 울면서 노인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그런데 술 취한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딜 가려고?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는데. 나요. 아버지를 봐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발을 내디디며 그녀를 붙잡고 있는 사내를 노려봤어요. 손 치워. 뭐야, 넌 끼어들지 마라.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지? 그자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비웃었어요. 뭐야, 방앗간 녀석이 주먹을 해도 쓸 줄 아나. 그 말에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의 멱살을 붙잡았어요. 이봐. 순간적으로 제 주먹이 먼저 나갔어요.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그가 뒤로 넘어졌어요. 주막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사내들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다가오려 했지만 제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자 한 발짝 물러섰어요. 야, 그만하자. 이러다 진짜 일이 커지겠어.
젠장, 이러다 관청에서 사람들 올 거야. 가자.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급히 주막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살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 그녀가 노인에게 달려가 손을 붙잡았어요. 노인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걸 보니 다행히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일단 의사를 불러야 해요. 피를 멈추는 게 먼저니까.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제야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빛, 깊고 맑은 눈동자가 밤하늘처럼 반짝였어요. 이름이 뭐죠? 홍심이에요. 아버지는 이 주막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제 알았어요. 가끔 시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작은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 눈빛이었어요. 아버지가 괜찮아질 때까지 여기 있어도 될까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주막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희막골의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없이 맑았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더 이상 해수를 마주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좁았고 운명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오후, 나는 강의가 끝난 후 연남동 작은 카페로 향했다. 분위기가 조용해서 예전부터 자주 가던 곳이었다. 평소처럼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시키고 자리를 찾으려는데 창가 쪽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혜수였다. 그녀는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듯 했지만 손에 쥔 머그잔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눈에는 오직 혜수만 보였다. 혜수는 예전보다 조금 말랐지만 여전히 단정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손끝까지 신경 쓴 듯한 네일, 그리고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 여전히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순간 혜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혜수의 눈 속에는 잠시 흔들림이 있었다. 한순간이었지만 나는 확실히 느꼈다. 혜수도 나를 보고 놀랐다는 걸.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한 당황이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것이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혜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마치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마음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이후 저는 그녀의 이름이 홍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주막 주인의 외동딸이었고 아버지와 단둘이서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크게 다친 이후로 장사는커녕 문을 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주막은 원래부터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희막골에 더 크고 유명한 주막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친 이후로는 완전히 문을 닫아야 할 정도였어요. 이대로 가면 주막을 접어야 할지도 몰라요. 홍심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표정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방앗간에서 절구질을 하면서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방앗간 일이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돕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고민하던 중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래, 떡과 술을 함께 팔면 어떨까? 다음날 아침
저는 절구를 하나 들고 주막으로 갔어요. 홍심은 피곤한 얼굴로 문 앞을 쓸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부터 이 주막에서 떡을 팔 거야. 네? 주막에서요? 홍심은 처음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주막에서 떡을 판다는 게 이상하게 들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여기 술은 홍심이가 만들고 나는 방앗간에서 만든 떡을 가져와 팔 거야. 둘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이건 한양 어디에도 없는 조합이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홍심은 술을 빚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막걸리와 갓 만든 떡을 함께 내놓자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거 떡이랑 막걸리 조합이 꽤 괜찮은데. 이렇게 먹으니까 목 넘김이 부드러워.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다른 주막에서는 없는 특별한 메뉴 덕분에 손님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막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어요. 홍심도 점점 밝아졌어요. 어느 날 홍심이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상필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아버지가 희망을 가지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더 잘 되게 만들어야지. 그러게요.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주막은 점점 번창했고 저는 방앗간과 주막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좋은 일만 계속되진 않더군요. 어느 날 탄무리의 사내들이 주막으로 들이닥쳤어요. 여기 주인이 누구야? 홍심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어요. 무슨 일이시죠? 요즘 장사가 잘 된다던데 세금을 더 내야겠어. 네? 갑자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장사가 잘 되면 나누는 게 도리 아니겠어? 그들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홍심은 당황한 듯 했어요. 저도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었어요. 우리가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왜 더 내야 하죠? 이 동네 규칙이 그래. 괜히 버티지 말고 내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비웃으며 나갔어요. 남겨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요. 일단 알아볼게. 홍심 씨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주막은 이제 막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주막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홍심을 위해서 뭔가 해야 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피막골 골목에는 바람 한 점 없이 달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죠. 저는 홍심과 함께 주막 앞에 등을 걸고 있었어요. 저녁 장사가 끝난 뒤였고 이제 간판 불을 밝히려는 참이었어요. 이거 조금 더 높이 걸어야 할 것 같은데? 손에 든 등을 살짝 올리려던 순간 옆에서 홍심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어요. 저는 의아해서 그녀를 쳐다봤어요. 홍심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상필 씨, 응? 혹시 한양을 떠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떠난다고?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홍심은 말을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등을 걸어놓고 그녀 앞에 섰어요. 뭔가 알고 있는 거야? 홍심아, 말해줘.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주막을 기웃거리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낯선 남자들이 와서 술도 안 마시고 주막 안을 둘러보거나 장부를 슬쩍 엿보곤 해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주막 장사가 잘 되면서 어쩐지 좋지만은 않은 시선들이 느껴졌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한양을 떠나자고. 상필 씨, 우리 주막이 너무 잘 되니까 귀족들이 탐을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쩌면 나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애써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난 도망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어렵게 일군 주막이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어. 홍심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킬게. 하지만 결국 그녀의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한밤중에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어요. 불이야. 주막이 불타고 있어. 저는 방앗간에서 자고 있다가 소리에 놀라 뛰쳐나왔어요. 주막이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홍심은 주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불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왜 이런 일이?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불길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홍심아, 일어나. 여기 있으면 위험해. 그냥 놔둬요. 상필 씨. 이젠 다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야.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전부를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강한 결심이 들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거야. 그 후 저는 일부러 피막골을 돌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문을 들었어요. 알고 있어. 요즘 귀족들이 이 땅을 사들이려 한대. 여기다 뭘 짓는다던데. 기생들을 모아둘 장소를 만든다나 봐.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우리의 주막은 단순한 주막이 아니었어요. 피막골에서 점점 입소문을 타며 장사가 잘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방해가 된 거군. 그리고 그 배후에는 조정의 고위 관료, 개조천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 여기 있는 가게들을 다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고 싶어 한데 이미 몇몇 가게들은 문 닫았지. 버티다간 더 큰일 난다더라.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홍심을 보고 말했어요. 이제부터 싸울 거야. 어떡해요? 우린 혼자가 아니야. 이 피막골에 사는 사람들 모두 우리 편이 될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한양의 낮은 귀족들의 세상이지만 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었어요. 저는 이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다려라. 내가 가진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테니까.